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요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묵묵하게 티 안 나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장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 생성과 비타민 D의 활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또 고장나서도 안 될 무척이나 중요한 장기인데요. 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또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병이 있다면 조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티가 잘 안 나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졌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과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신장이 평소에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왜 부종이 생기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먹고 마셔도 몸이 붓지 않는 이유는 신장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수분 배출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만큼 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손과 발 그리고 눈가부터 붓게 됩니다. 만약에 신장병 말기가 돼서 콩팥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손, 발만 붓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에도 물이 차고 그로 인해 막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까지 나타납니다. 평소에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한 다음날 몸이 쉽게 붓고 부종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한 분들이라면 신장이 선천적으로 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신호들을 눈여겨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그냥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셔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것 해보면 크레아틴 수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쉽게 신장의 기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두 번째는 소변 관련 문제입니다. 이 소변 관련 문제는 첫 번째, 소변을 볼 때 이상한 것과 소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소변 볼 때 나타나는 증상부터 살펴보면요. 잦은 소변을 본다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또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을 말합니다. 물론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서도 또는 결석 같은 거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 자체의 증상에서는 우리가 소변 자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소변이 갈색을 진하게 띠거나 뭔가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거품이 많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 필터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 단백질이나 혈구나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요. 노폐물만 빼줘야 되는데 이 필터가 고장이 나서 단백질이나 혈액이 이게 술술술술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 단백뇨 같이 뿌옇게 나올 수도 있고 혈뇨처럼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거는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을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 평소와 뭔가 다르게 불편하시면 한 번쯤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세 번째는 메스꺼림인데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각종 노폐물과 단백질 그리고 독소들은 신장에서 걸러지고 소변을 통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독소들의 노폐물의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이런 것을 또 요독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위장에서는 메스꺼림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노폐물의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몸에서 약간 하수구 냄새처럼 암모니아 냄새가 나거나 또 입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까처럼 메스꺼림과 구토와 또는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체중이 빠지거나 한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나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자주 가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방문했을 때 한 번쯤 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드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네 번째는 가려움증인데요. 가려움은 어떻게 보면 피부와 관련이 있고 신장은 굉장히 깊이 있는 장기라서 두 개가 별 큰 연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지만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에 독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마지막은 요통입니다. 신장은 이 등 뒤쪽, 엉덩이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 걸렸을 때 아픈 그 부위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잘못됐을 때 왜 요통이 생기는지 납득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과 신장의 통증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나 요추, 염좌가 왔을 때는 움직일 때 아픕니다. 구부렸다 펼 때 아프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든 이런 뭔가 움직일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장의 이상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길 때는 그 허리 아픈 통증이 계속 지속됩니다.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 발열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나요. 그러니까 무리하지도 않고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진다거나 그 아파진 허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발열을 동반하거나 한다면 신장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단백뇨가 의심되고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신장에 이상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이 있다면 빨리 알아서 빨리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